안녕하십니까.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화학 담당합니다. 변리사 스쿨에서 화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은, 다들 변리사 1차 준비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리사 1차에 대해서 합격하는 또 전략을 세워보자. 합격 전략을 세워보자. 이겁니다.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하면 가끔 가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잔머리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왜 이런 거죠? 변리사 뭐 아무나 하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잠도 줄여가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야지 뭔 작전이나 세우고 잔머리 쓰듯이 공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 붙을까요? 예,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렇게 열심히 계속 해나간다면 빨리 붙겠죠. 근데 사람이란 게 체력적인 한계도 있는 거고, 또 의지가 지금 여러분들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막 15시간씩 공부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의지가 쇠퇴합니다. 의지가 쇠퇴하면서 공부 기간이 한 2년만 넘어갔다? 그러면은 진력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은 빠른 기간 내에 합격을 하고자 했는데 공부가 한두 번만 떨어지면 벌써 2, 3년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진력이 나갖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쓸쓸히 떠나는 사람이 전체 수험생 중에 50% 이상이잖아요. 3,000명 중에 200명 붙는 시험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1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시험인데, 그런데 마치 자기는 어떤 전략 없이 무턱대고 많이만 하겠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작전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게 과연 몇 년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의 작전일 것인가 라는 것에서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는 합격 전략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구상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1차 합격 전략입니다. 이건 변리사 되는 전략이 아니라 어차피 1차를 붙어야 그 다음에 2차를 볼 수 있고요. 이거를 합격해야 변리사거든요. 그러니까 1차를 떨어지면은 2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1차는 무조건 붙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1차를 만약에 3년 내지 5년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2차가 진짜 어려운 시험인데 2차는 도대체 몇 년을 하실 겁니까? 그죠? 그리고 1차를 만약에 5년 정도만 해서 붙는 정도다? 그 정도라면 이건 진력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좀 1차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한번 작전을 짜봅시다. 시험 과목은 알다시피 조금 전에 민법 선생님이 와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산재법 있죠.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과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40개, 이거 알죠? 3개가 40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 화, 생, 지 해가지고 각 10개씩 40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커트라인이 대략 몇 점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점대 초반이었고요. 70점 몇몇 이렇게 됐고요. 작년에는 문제가 좀 쉬워서 80 몇 점이었습니다. 그게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전 과목이 다.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70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70점대만 넘어가면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굳이 뭐 90 몇 점 받을 필요 없잖아. 90 몇 점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1차는 잘 보면은 잘 봤나 보다 하고 스스로 만족할 뿐인 거지. 1차는 제일 잘하는 게 몇 점이에요? 올해 70.8점, 70.8인가 그랬습니다. 커트라인이. 제일 잘한 사람 몇 점이겠습니까? 뭘 몇 점이에요? 70.8이 제일 잘한 사람이지. 최고 효율적으로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붙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90 몇 점씩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가봅시다. 자, 어떤 과목이 주 전략 과목인가요?
어떤 과목에서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방어 과목 삼아서는 안 되는 과목이 어떤 겁니까? 시험 과목은 공격용 과목과 방어용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몽창 다 전략으로 삼겠다? 5년 갑니다. 5년 동안 못 붙습니다. 그러면 공격용 과목이 있고 방어용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목이 공격용 과목이고 어떤 과목이 방어용 과목입니까? 공통적으로 공격용이죠. 이거는 민법하고 산재법을 갖다가 방어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법하고 산재법은 거의 90점 근방으로 맞아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90점 넘어가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점만 넘어가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80부터 90 이렇게 해볼까요? 80부터 90 이렇게 하면은 민법하고 산재법에서는 여기선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민법하고 산재법을 갖다가 또 합격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정도 성적을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산재법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당락을 결정짓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합격하는 사람이면 다 80 내지 90이니까. 그러면 떨어졌다 하면 왜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거든요. 자연과학에서 이게 자기의 기본 베이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학생은 전공이 뭔가요? 생명공학이니까 지금 현재는 생물이 전략 과목인 겁니다. 학생은요? 로보트? 그러면 물리 쪽이 조금은 그나마 제일 많이 했겠군요. 학생은요? 기계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은? 지구과학 전공은 처음 본다. 오,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지구과학 전공 처음 봅니다. 자, 여기서 전략 과목은 뭔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학생은 전공이 뭡니까? 전작가면 역시 물리겠네요. 그럼 여기는 물리가 3분, 한 분은 생물, 한 분은 지구과학, 불행히도 화학이 주전략인 사람은 없군요. 가슴이 무너지네, 화학선생으로서.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전략 과목이 무엇입니까? 4과목 중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공통적인 전략 과목이 있겠죠? 자, 뭘까요? 지구과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 친구는 당연히 전략이고요. 저 친구는 당연 전략이고 저 친구는 일주일만 하면은 9개, 10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달 근처는 해줘야 8개, 9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개 중에서 8 내지 9개를 갖다 맞춰야 되고 요건 공부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략 과목 딱 한 과목은 딱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자 이런 거잖아요. 3개 중에 자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나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3개 중에 2과목만 조금 불안해도 좋으니까 커트라인으로다가 붙기라도 하자. 한번 하나만이라도 전략을 만듭시다. 그러면 자네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전략이라면 생물에 까불지 말고 세밀하게 변리사 기출 문제 내지는 생물책을 갖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잘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공부해서 여기서 8 내지 9개를 갖다가 맞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뭐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과목이 더 전략이면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실력이 되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이거 거의 뭐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과목이 더 없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다가 마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방어죠. 그죠? 그럼 방어 과목이면 포기 과목입니까? 저는 방어라고 말했습니까? 방어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해서 제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해서 제끼면 몇 개 맞아요? 포기해서 만약에 제끼면 10개 중에서 몇 개 맞습니까? 개수 좋으면 2개 맞고 그냥 하나 내지는 빵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포기했다가는 한 과목이라도 빵개, 1개 이런 게 나오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어 과목이라면 최소한 10개 중에 4개 내지 5개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8, 90, 8, 90. 그 다음에 이거 8개 중에 9개, 8, 90 득점. 그 다음에 이거 4, 5개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작년도 붙고 재작년도 합격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의 전략이란 것은 이렇게 과목별로다가 자기의 현재 베이스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주전략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문제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볼 줄도 알고 어떤 건 방어니까 필요한 것만 하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전략을 딱 세우고 임하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공부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 없이 무턱대고 다 한다는 거 생각하면 자기 책을 볼 때 뭐 자기가 책을 읽으면 다 맞습니까? 과거부터 그래 왔나요? 자기가 읽으면 무조건 100점이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정해진 범위 내에서조차도 하는 것도 100점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으면서 사실은 범위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생물은 어디까지 뻗는지도 모르고 화학은 일반 학범 주지만은 응용력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릅니다. 범위가 없는 과목에서 무슨 몇 년을 해야만 만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만점 9개 이런 데 관심을 둡니다. 아니죠. 자기가 베이스에 따라 다른 거죠. 베이스가 잘하는 과목은 지구과학은 베이스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베이스에 따라서 1개 내지 2개만 전략으로 삼고 나머지는 방어로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끔 가다가 뭐 학원에서 혹은 어떤 장사꾼 선생들이 1000문제를 제공해 준다. 그거 보고 혹하면 바보죠. 아니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과목 중에 예를 들면 화학을 내가 1000문제를 줬다. 그러면 학생들이 기뻐합니다. 왜? 굉장히 성의 있고 문제 해설지 나눠주고 1000문제 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저 선생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게 바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화학을 열심히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못하잖아 시간이. 방어 과목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데 시간 못 투자하잖아. 그리고 공격 과목 없어지잖아.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떤 일 벌어집니까? 시험 딱 보고 나면 화학만 고득점 치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년에 막 칭송하죠. 김선민한테 강의를 들었더니 화학은 이렇게 됐는데 나머진 이게 뭐야 이러죠. 그게 사실은 김선민을 욕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성적이 몇 점이냐 시험 끝나고 나서 그것만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 중에 막 1000문제를 제공한다. 내지는 뭐 양 빠진 게 없이 다 가르치겠다. 이런 헛소리에 학생들이 자꾸 현혹당하는 것입니다. 자, 화학이 지금 대부분 다 방어입니까? 불행히도? 안타깝네. 화학은 그러면 제가 이제는 한번 전략을 또 세워드리겠습니다. 화학 전략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형 수험생이 있고 방어형 수험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격형 수험생은 목표가 10개에서 8개 내지 9개 맞는 겁니다. 이것도 만점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만점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 문제 못 푸는데 자꾸 집착하거든요. 한 문제 못 푸는데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숲을 못 봅니다. 나무만 보게 돼요. 그러다가 만점을 노리다가 쫄딱 망했고 서너 개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걸 제가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점은 그냥 운이 좋아야 맞을 수 있는 것이고 8개 내지 9개 안정적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격인 겁니다. 그러면 방어는 말한 대로 10개에서 4개 내지 5개입니다. 그러면 자 공격이다 방어다는 이건 뭐냐?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화학과다. 화학과에서 무조건 공격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화학과라고 하더라도 방어인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늬만 화학과야. 어떻게 화학과가 문과보다 화학을 더 모르는 화학과가 다 있어. 그래갖고 하여튼 무늬만 화학과인 화학과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공이 화학과다고 하여서 공격이다라고 단정짓진 마시되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하자고요. 공격 방어는 언제 결정하느냐면요. 지금이 아니라
공부를 해나가다가, 자, 1번 공격일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일단 자기 전공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자신감은 있다. 두 번째,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쭉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학생은 공격은 거의 확정적일 거야. 그렇지만 얘는 모르잖아. 그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공부를 쭉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쭉 해보다가 재밌다. 오, 옛날에 몰랐던 재미가 느껴지네. 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자꾸 책을 볼 때 즐겁다. 내지는 시간이 잘 간다. 이 과목 공부하면. 시간이 잘 가서 지루하지 않다. 그리고 자꾸 하고 싶어진다. 이런 느낌이 오는 과목이 있으면 그게 공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격이든 방어든 간에 결정을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딱 했어요. 언제쯤 결정을 하냐면요. 지금이 아니라 11월쯤 추워지거든 결정해야죠. 지금은 아직 모르니까. 어떤 과목이 공격일지 방어일지 모르니까 11월쯤 되었을 때 추워졌을 때 그때 딱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공격인 사람과 방어인 사람의 공부 방향성이 달라져야죠. 11월 넘어가면. 일단은 공격이든 방어든 간에 기본 강의를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이런 것까지는 한 번은 쭉 다 같이 봐야 합니다. 다 같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든 방어이든 결정을 딱 했을 때 여기서 결정을 한 이후의 공부 방향성은 달라지는 겁니다. 화학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 암기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응용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응용 계산 문제와 이해 암기형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화학 문제를 갖다가 딱 보면 여기서 5개가 나오거든요. 여기 5개가 나오거든요. 자,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이게 쉽고 이게 어렵겠죠. 근데 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자꾸 여기만 집중하거든요. 여기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응용력이 필요한 겁니다. 응용력은 안 자라납니다. 화학에서 응용력을 자라나게까지 만약에 숙달시키려면 화학만 2년 해야 합니다. 다른 과목 손도 못 대고 화학만 2년 하면 응용력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민법도 해야지요. 산재법도 해야지요. 지구과학을 공격으로 삼아야지요. 또 자기 전공해야지요. 그런 사람이 화학은 곁다리 중에 곁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용력이 문제 몇 개 풀었다고 자라나길 기대한다고요? 욕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못 풉니다. 응용계산형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러면 방어인 수험생의 공부 전략은 이해 암기형 이것까지 다 아는 것은 뭐예요? 공격형 수험생. 방어형 수험생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5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이해 암기형 부분인데 이해 암기를 해도 이것도 약간의 문제 풀어나가는 응용력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가 되었으면 암기까지 되면은 바로 손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오류가 뭐냐면요. 이해되거든요. 안 해옵니다. 이해가 됐더니 안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해된 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시험장에서 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몰레큘러 비타 시어리라는 거 압니까? 내용을 설명하면 아직은 전혀 모르겠죠. 아무튼 뭐 모른다 치면은 그런 것보다 하세요. 예를 들면 MOT 같은 데서도 시험장에서 MOT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는 수험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림은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시험장에서 그 그림이 머릿속으로 바로 딱 지나가서 보는 순간 찍어야 정상적이죠. 그래야 이해형 부분을 암기까지 하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됐으면 과감하게 암기까지 한 다음에 시험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 못하고 오래가는 수험생, 욕심만 많은 사람은 이해됐으니까 됐다 여기 자꾸 집착하면서 문제 이상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골 때리는 거 많이 문제를 나눠주면 즐거워하고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괜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방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방어인지 공격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이해만 됐으니까 여기서도 시간이 걸려. 그리고 이것도 5개에서 이것도 1-2개, 3-4개 틀려. 이거는 시간이 왕창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틀려.
그러니까 화학에서 실제로다가 30분씩 걸려서 문제를 풀었다는데 2개 내지 3개 맞은 사람이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화학에서 30분 걸려서 2개 맞았다 칩시다. 바보 아닙니까? 2개 맞으려면 문제지가 필요 없지 않나요? 2개가 목표다 그러면 문제지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꿈을 잘 꿔서 손주야 2번으로 쫙 긁으면 2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 30분씩이나 걸려갖고 2개를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화학에서 30분 걸려갖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시간에 10개씩 40개를 풀어야 되는데 30분 동안 화학에 투자를 하여서 방어가 방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서 30분 동안 투자하여서 나머지를 풀려보면 자 물리 먼저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시간 얼마나 갔겠어요?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20문제를 뻔한 걸 다 날리고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40점 미만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공격인지 방어인지를 과목마다 잘 선별할 것. 절대 얘는 방어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얘가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중에서 한 과목만 더 공격을 하던 아니면 2과목 공격하면 안정적입니다. 방어라는 것은 방어 공부란 뜻이지 결코 안 한다가 아닙니다. 일단 내용 강의는 한 번쯤은 다 들어야 합니다. 내용 강의는 한 번쯤은 다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정도까지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막판에 갔을 때 이제 내가 취업 정리해서 외워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 외울 때 이의 암기형 파트만 골라서 싹 다 외우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운명이에요. 운명. 시간이 걸려서 못 풉니다. 그리고 응용력이 있기 때문에 응용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응용력이 배양하지 않는 수험생은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맞추는 거죠. 대신에 이해 암기니까 이해가 됐고 암기까지 다 됐다 칩시다. 그럼 문제를 보는 순간에 거의 바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이 10초 내지 20초면 풉니다. 5개면은 10초 걸렸다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분 안짝이네요. 20초 걸렸다 치겠습니다. 2분 안짝입니다. 그러면 2분 내지 3분 걸려가지고선 5개를 맞췄다.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어떡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푸는 거 아니죠. 5개 맞췄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만약에 전략이면 여기서 시간 투자해야죠. 여기서 시간 다 투자한 다음에 OMR 카드에다가 답을 다 찍어 놓으세요. 자기가 푼 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를 어떻게 하나요? 빈칸이 제일 많은 거 1, 2, 3, 4, 5 중에 빈칸이 제일 많은 데다가 일렬로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늘이 도우면 하나 더 맞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화학에서 6개를 맞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방어 중에 완전 대박 방어거든요. 대박 쳤잖아, 대박.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8, 90점 받았으면 작년 같으면 80점, 작년 같으면 90점, 올해 같으면 80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고 이것도 필요한 만큼 8개, 9개, 8개, 9개 치고 나머지 4, 5개, 4, 5개인데 5개, 6개가 있었다. 그럼 뭐 어떤 경우로 다 떨어집니다. 그게 1차의 전략인 것입니다.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8개, 9개, 8개, 9개, 8개, 9개. 합격 수기 보면 그런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걔가 과연 초시생으로 그랬을까요? 학생들은 이상하게 합격 수기에 거기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합격 수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합격 수기는 냉정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과연 그 사람의 베이스가 어떤지 이런 걸 따지긴 합니까?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 읽으면서 얘는 베이스가 뭐였구나. 얘는 베이스가 완전히 문과였구나. 뭐 영문학과였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했네. 그랬으면 그거는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몇 개월 공부를 했는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을 공부했는지 이런 걸 면밀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점수가 몇 점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합격 수기 중에 8개, 9개, 8개, 9개에서 얘를 자연과학 80점 내지 90점 받았다. 이런 합격 수기면 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결국은 합격 수기는
합격자가 1000명이면 합격 수기는 1000개입니다. 즉 1000개의 다른 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나랑 가장 실력이 현재 인접하고 공부 능력이 누가 나랑 가장 인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뛰어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적인 것이 나오기 전에는 합격 수기는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자극을 받는 용도일 뿐인 것이지 그뿐인 거지 합격 수기가 절대적인 자기 공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주전략 과목 열심히 하십시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시작하면 대부분 다 민법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재법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근데 자연과학도 조금은 일찍 뛰어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은 일찍 뛰어들어줘야 그래야 공격인지 방어인지를 구분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너무 급해지면 다 방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급해지면 방어가 돼버리는 그 순간 그때는 자기가 말은 방어라고 말하지만 실질은 거의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방어만큼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시험장을 들어가니까 시험 공부할 때 빨리 좀 뛰어드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화학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방어 과목인 수험생을 위해서 이해 암기형 부분을 갖다가 작년 10월 달에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으로 제가 About 화학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여기 들어가시면 가입하세요. 여기 들어와서 오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해 암기형 파트를 갖다가 4회 부분을 강의에서 올려놨습니다. 강의에서 올려놨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요거만 딱 보면 못 외웁니다. 요거만 딱 보면 못 외워요. 그러니까 화학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전체적인 처음부터까지 한번 내용은 봐야 합니다. 그래갖고 일단 꾸역꾸역 고민을 해봐야 돼요. 꾸역꾸역 고민을 해본 다음에 언제 11월, 12월, 1월 달에 막판에 급할 때 이때 요거 4회 강의 딱 들으면서 아 이게 내가 외워졌는가 안 외워졌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다 외워졌다. 작년에 내가 4회 강의에서 내가 4개 내지 5개 확실히 나올 것입니다 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내가 10월 달에 강의하면서 그랬더니 올해 실제로 4개 내지 5개가 똑같이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잘났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책에 있는 걸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이 암경 파트만 골라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기출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출문제는 돈 받고 강의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은 왜? 이미 출제가 되었다. 다시는 안 내겠다는데 이걸 뭘 돈 받고 강의합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제가 15년치를 아예 여기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해설을 찍어갖고 다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자기 실력을 점검해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는요. 학원 강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학원 다니면 어느 학원 다니면 붙나요? 어느 학원 다니면 붙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붙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강사를 들으면 시험 잘 봅니까?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학원 강의는 단지 강사의 능력이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공부량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상수를 좀 덜 피우면서 공부량을 4과목을 설령 조금 못 보더라도 전체적인 합격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게 강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학원 다니면 붙나요? 그런 얘기들에 자꾸 현혹당하니까 인터넷에 온갖 키보드 워리어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생각하시죠? 그냥 본인이 내가 공부할 때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준점은 자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간, 절약, 이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강사가 아니라 장사꾼임을 명심하십시오. 학원 강의는 강사가 자기를 띄울 수 있는 가장 큰 멘트는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 멘트를 갖다 얘기했다 하는 것은요. 이건 전부 다 장사꾼이거든요.
그리고 뭐 기출 변형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제풀이 뭐 이갖고서 뭐 문제풀이만 3개월, 뭐 내용 강의만 막 4 내지 5개월, 내용 강의 1, 내용 강의 2, 기본 내용, 뭐 심화 내용. 이게 뭔 짓을 하는 건가요? 10개짜리를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민법이니? 민법처럼 40개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뭔 자연과학에서 이루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최소의 공부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강의는 짧게 가야 됩니다. 최대한 들어 짧아야 되고 그 짧은 데는 전 범위가 다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빠진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베이스가 약한 친구는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최소한 이거라도 철저하게 외우고 가자. 이거라도 진짜 정확하게 암기하고 갑시다. 그리고 기출문제 방어 과목인 사람은 몇 년치, 15년치를 내가 올려놨지만 기출문제 몇 년치만 보면 되겠습니까? 방어 과목인 사람은, 공격 과목인 사람은 문제 많이 풀어도 괜찮아요. 왜? 빨리 풀고 응용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면 응용력이 자라나거든요. 근데 방어 과목인 사람은 문제 많이 풀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많이 나눠주면 좋아갖고 빙긋이 웃고 있는 바보 수험생이 하도 많아갖고 선생들 중에 그런 놈들이 왕왕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경계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문제만 풀면 될까요? 기출문제? 제가 볼 때 5년치 정도만 풀면 됩니다. 5년치 정도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는 조금 풀어야 되겠죠. 문제풀이. 그래갖고 방어 과목인 사람은 이 암경 파트 이거 철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5년치 정도 이 정도만 한번 점검해 보고 여기서 못 푸는 문제 있으면 제끼고 못 푸는 문제 있으면 제끼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 150문제 정도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정도 문제에서도 또 못 푸는 문제 있으면 또 제끼고 이렇게 해서 방어 과목인 사람은 최소의 공부로서 소기의 성적을 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을 하십시오. 1차 합격한 다음에 진짜 공부는 여기서 승부를 보십시오. 진짜 공부는 여기거든요, 여기. 2차가 모든 시험의 진짜 공부인 거지. 1차는 2차를 보기 위한 어떤 작은 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1차부터 가로막혀버리면 실제로 제가 여기 딱 3년 전에 왔을 때 2년 됐군요. 2년 조금 넘었군요. 왔을 때 그때부터 그 전 한 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5년 차입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 기간이 그렇게 길면은 그거 스스로도 얼마나 지칠까요? 그죠? 참 보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붙어서 1차는 전략적으로 임하셔갖고 빨리 합격하시고 2차에서 진짜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지금 8월 초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달에 1차 붙고 그 다음에 동차는 안 될 거고 동차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 해에 2차를 합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변리사가 딱 되신다면 최상급 아닐까요? 최고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 거고 잘 했던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전략적으로 임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잘 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가입니다. 못 붙습니다. 그런 수험생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변리사 수험생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법고시가 없어졌는 관계로 제일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시험 중 변리사 시험이 최고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든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자기는 특별한 특기는 없죠. 축구를 손흥민만큼 잘하진 않잖아. 그지? 야구를 유현진만큼 던지지도 못하잖아. 그죠? 유현진만큼 공 던지고 손흥민만큼 축구하면 미쳤습니까? 변리사하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한 특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비록 내가 과거의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었어도 공부가 싫지는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열심히 해볼 자신이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 스스로에게 실망해 본 적은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로서는 상위 랭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보 짓을 하는 어리석은 수험생이 많다는 거죠. 다 맞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50%는 괜히 뛰어들었다가 3년 내지 5년 동안 상처만 남고 돌았습니다. 제발 그런 일 없이 1차는 최대한대로 빠르게 붙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여기다 시간을 왕창 때리세요. 그 다음에 빨리 뛰어드세요. 공격인지 방어인지 빨리 설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화학이 방어라면 필요한 것만 하십시다. 이것만 정확하게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처음에 한 번은 봐야 됩니다. 한 번은 빨리 다 봐줘야 그래야만 이게 읽히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읽히지도 않아갖고 방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험 전략을 짜는 것, 그게 현명한 수험생이며 빨리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의 시험에 행운을 기대합니다. 내년 2월 달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가 조현중 변호사가 와가지고 또 개별적 상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